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월 부동산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의 하소연이 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현장 상황 정확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3월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2월 아파트 거래량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등록된 2월 아파트 서울 거래량 840건입니다. 자, 이 추세를 봤더니 2021년 8월과 유사해요. 자,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봤을 때 서울 아파트 2월 거래량 2,000건에서 많으면 3,000건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뒤로 갈수록 더 많이 거래가 유입되고 있어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4,533건인데 2월에 3,379건이에요. 2021년 10월과 유사한 추세에 이 추세가 이어지면 7,000건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2월 아파트 거래량에 집중을 해야 되고 2월을 넘어서 이제 3월 이제 전략을 분석할 때가 된 겁니다. 1월 아파트 거래량 이미 고조선 시절 데이터예요. 자, 2월 거래량 저희가 왜 강조드렸었죠? 주요 지역의 아파트가 급락했었죠. 작년 하반기 때 거기에 잠실 지역과 음마아파트 강동구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월에 초급매가 거래되면서 여기에 호가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호가 실거래가 유입이 됐을까? 그거 궁금하고, 대단지 외에 거래 멸종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규모가 작은 단지들에도 수요가 붙을까? 2월 거래량으로 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2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이미 메모드급 대단지는요 1월 초 최저점에서 1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볼게요. 12월 24일 날 25평 13억 9천에서 현재 15억 9천까지 2억 오른 상황이고요. 잠실주공 5단지 1월 5일 날 36평 22억 7천6백에서 현재 25억 6백까지 한 2억 3천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자, 40% 가까운 폭락을 했었던 동대문 레미안 위브 2022년 12월 9억 3천까지 실거래가 찍혔다가 현재 10억 8천에 3층 저층 매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11억 이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모드급 대단지 보잖아요. 이미 초급매 수준을 넘어서 상당 부분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즘 더 넓은 지역에서 거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단지, 신도시, 낙폭 과대단지의 호가가 급등을 하니까 중소단지, 규모가 작은 신규 택지, 구축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요즘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야, 집 내놓은 지 8개월 만에 드디어 팔렸다. 왜냐면 여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싸게 파는 집주인 있는 곳을 가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대단지하고 중소규모 단지나 그동안 거래가 없던 단지까지 동시에 거래가 터지면서 전반적인 2월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했는지 통계로 보면은요, 서울 반등 비율은 31%, 경기도 반등 비율은 38.7%, 인천 반등 비율은 44.9%입니다. 그러면은 반등, 그전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거래된 것보다 그전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실거래가 여전히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하락 추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당장 서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반등 지수로 보이는 곳이 송파구 38.2%거든요. 그 이하로는 30%대, 20%대, 10%대도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하락 거래 비중이 훨씬 커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거래가 없던 단지에서 거래가 체결되면서 하락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말씀드렸죠. 일부 메모드급 단지에 집중됐던 거래가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돼서 초급매만 쏙쏙 잡고 있더라고. 그럼 거래가 없는 데서 초급매가 거래되면 그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거죠. 하지만 메모드급 단지로 압축해보면요, 상승거래 비중이 훨씬 커요. 그래서 12 이내 단지를 봤더니 송파구는 반등 비율이 76.4%, 강서구 70%, 성북구 63.6%, 강동구 63.6%, 노원구 61.5% 등입니다. 초급매 이후에 계속 수요가 붙으며 가격이 오른 것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주 들어서 각 지역 부동산에 들려오는 현장 소식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문의만 많고 거래가 안 된대요. 더 오른 호가에 사람들이 사려고 안 하더라. 실제 북적대던 1월 말 2월 초와는 다르게 현재는 약간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 아예 매수자 문의는 없는 건 아니고 원하는 호가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세 수요는 예전보다 는 게 확신을 하지만 매매 수요는 약간 1월 초, 2월 중순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이것도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사이에서 3월 위기설이 나와요. 초급매만 몰리는 일부 수요, 이거 특례보금자리론의 일시적인 수요 증가다. 작년에 봤지. 1월에 집값 약간 하락하다가 그 이후에 반등하고 쭉 떨어졌잖아. 작년 5월처럼 다시 하락할 거다.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3월 시장을 전망해 보려면요. 오른 호가의 매수자가 살 것이냐, 집주인이 못 견디고 팔 것이냐, 이 줄다리기의 싸움이거든요. 이 결과를 예상해 보는 데 들어가게 되면 예상해 보는 것에 시작이 됩니다. 자, 아파트 매수자, 매도자한테 영향을 줄 변수를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전셋값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매수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전세 시세예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세 번째는 청약 경쟁률이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셋값부터 볼게요. 자, 2월 24일 날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월세 띄고 대출금리 주춤, 저 아파트 전세 다시 늘어. 기사 내용을 봤더니 1월 신규 계약 중 전세가 58.4%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6%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12월 달에 52.6%로 줄어들었던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58.4%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전세값 장기 하락세에 전세 매력도가 부각되고, 또한 전세 대출 금리가 4%대로 낮아지면서 반전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해진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인중개업소마다 전세 수요 늘었다는 얘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전세값은 바닥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아예 전세 수요자를 찾지 못했던 수준이라면 지금은 수요가 어느 정도 있지만 공급도 만만치 않게 있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꾸준히 소화가 되지만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요한 전세 시세에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실수자들도 구매의 매력을 느끼고 갭 투자자들도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보다는 앞으로 전세 3월 이후부터는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에 전세 거래가 증가한 것은 4%대 대출금리 덕분이었는데 이번에 3%대까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예요.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은 제가 볼 때는 3월부터 바닥을 찍고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입주 물량 있는 지역도 포함해서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4월부터는 전세값 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금리 보겠습니다. 자, 2월 15일 날 발표된 신규 취급의 코피스 금리가 3.82%죠. 자, 이 3.82% 현재 금융채 1년물 금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 예금 금리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 코피스 금리 변화에 다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건 3월 15일 날 발표가 되죠. 그래서 현재 단기 코피스는 3.38%인데 그 이후에 금융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 금리도 소폭 올라갔거든요. 3.5에서 6이었던 게 7 그리고 8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 코피스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 참여자들한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특례 보금자리론 3월 금리는 일단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30년 4.35%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매달 금리를 산정하는데 1개월 뒤에 금리 변화가 중요해요.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아직까지 국채금리 흐름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일단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청약 경쟁률입니다. 이거 매수자 심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 집값 회복 기대가 늘어나고 예금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자금이 들어온다?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가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투자에 나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데 서울 지역하고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이게 벌써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분양권 다 빠져나가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린다? 분양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게 돼요. 자, 사람들 입장에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굉장히 비싸 보이는 분양도 소화가 잘 되고 완판의 행렬이 이어지네. 야, 그러면은 시장이 심상치 않겠구나 해서 기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게 돼요. 투자자도 기존 아파트로 몰리고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기존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3월과 4월에 진행되는 분양 아파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저희가 멤버십에서 소개해드렸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그리고 레미안 라그란데, 이문 아이파크자이, 휘경자이 디센시아. 자, 3월과 4월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청약 경쟁률이 높다면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매도자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전셋값과 3월, 4월 청약 경쟁률이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다만 전셋값, 청약 경쟁률 모두 현재보다 나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이것 때문에 집값이 완전히 폭등해버리고 이런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급매의 기준이 바뀐다. 2023년 1월 달에 초급매 기준이 고점 대비 35% 전후였다면요. 지금 이제 2월 초 기준의 초급매 기준은 30% 전후였어요. 지금 고점 대비 30% 찾기도 쉽지는 않아요.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3월달, 4월달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갑자기 막 플러스로 반전하고 막 예전에 고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3월, 4월 기준에는 이거보다 약간 초급매 기준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 마이너스 20에서 25% 전후가 될 가능성, 그 가능성을 지금 전세하고 청약 경쟁률이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쇼킹부동산은 이 전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쇼킹부동산의 솔직하고 공격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전략과 유주택자를 위한 자산 증식의 모든 것 지금 핫한 분양권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부동산으로 불을 쌓기 위한 필수 지식과 마인드까지 총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이제 가입이 어려우시고요. PC에서 가입하시고 아이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